4.3 사건 유적 탐방을 떠나게 되어서 정말 뜻깊고 기대돼. 어떤 곳들을 방문하게 될까? 우리가 가게 될 곳이 담긴 유적 탐방 지도를 보여줄게. 우와, 서귀포 동부권의 유적을 탐방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유적지들 앞에 숫자들이 붙어있네.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467번의) 유적지 중 첫 번째인 우묵계 동산에 도착했어. 눈앞에 펼쳐진 바다와 성산일출봉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이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 이 장소는 4.3 사건 당시 30여 명의 주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던 곳이야. 이곳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사건이 일어난 곳이구나. 맞아. 해방 이후 일본군이 버리고 간 다이너마이트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들과 서북청년단 단원들은 오조리 주민 30여 명을 총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 그 시절 벼랑 끝으로 내몰려야 했던 제주의 주민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너무 아파. 그런데 이곳에는 4.3 사건과 관련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네? 무심코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4.3 사건의 유적을 눈앞에 두고도 모른 채로 지나게 될 거야. 가슴 아픈 일, 기억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잊혀지고 관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우묵계 동산에서 희생된 넋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생각해보자. (7번) 유적지의 두 번째 장소인 터진목에 도착했어. 우묵계 동산과 터진목에 붙여진 46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씩 감이 와. 아니, 아직 잘 모르겠어. 일단은 표거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1948년 성산국민학교에는 서북청년단 특별중대가 주둔하며 주민들을 감금하고 고문했어. 설마 그 주민들을 이곳 터진목에서 학살한 거야? 맞아. 위령비에는 그 당시 희생된 주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막연히 희생자라고 생각할 때와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보는 게 느낌이 달라. 참혹했던 그 순간들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돼. 그치? 희생자를 기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고 그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야. 그럼 우리 467번 유적지를 떠나서 다음 유적지로 이동해볼까? (200번) 유적지는 바로 이곳 한모살이야. 200번. 되게 큰 숫자네. 우와, 백사장이다. 모래도 엄청 고와. 맞아. 넓고 평화롭지. 하지만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악몽의 장소라는 사실 알고 있니? 이곳이? 왜? 우리 저기 표선면 도서관의 입구 쪽으로 가볼까? 바로 이곳에서 당시 제주도민들의 대량 학살이 일어났지. 뭐? 표선면과 남원면의 주민들은 한모살의 이 넓은 모래사장에 끌려와서 토벌대에 의해 희생당했었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터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많은 주민들이 끔찍하게 학살당하였지. (1948년 12월 15일) 군인들은 소계령으로 산에 흩어져 있던 우토산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감금하였어.
이후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토산리의 18세에서 40세의 남자들을 이 백사장에서 총살하였어. 여성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일은 겪은 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총살당하였지. 토산리 주민들만 이곳에서 200명 넘게 희생당하였어. 세상에, 군인들이 그 모든 주민들을 죽인 거야? 심지어 토벌대를 보조하는 민보단을 표선리의 청년들로 구성하여 같은 이웃 주민을 죽창으로 사살하게끔 하기도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죽는 사람도, 죽이는 사람도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그렇지. 세와 일리의 청년들 16명이 무장대를 토벌하러 가자는 군인의 명령에 따라갔다가 한꺼번에 총살당하는가 하면 성읍리 남로당의 간부 조몽구의 어린 가족들과 같이 가족 단위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 제주 도민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거의 매일 이곳에서 사살당했어. 너무 끔찍해. 왜 특히 이 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바로 이곳이 당시 표선리 면사무소였는데 이곳에 군부대가 상주해 있었거든. 그래서 부대 앞에 유치장을 설치하였었는데 그 유치장에서 끌려온 주민들을 가까운 이곳에서 사살한 거지. 처음에 백사장이라고 좋아만 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지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던 학살의 현장이었구나. 몰랐어.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조금이라도 그들을 기억하고 기리면 되지. 다음은 마지막 유적지야. 250번 유적지로 가보자. 우와, 빨리 가까이서 보고 싶어. 우리가 왜 여기에 왔을까? 나도 이제 알 것 같아. 이곳도 4.3 사건의 유적지인 거지? 맞아, 아까 오면서 보았던 서복 전시관 기억나니? 응, 진시황의 명령으로 불사초를 찾으러 왔던 서복을 소개하던데. 중국식 건물이 인상 깊었어. 맞아, 유명한 이야기이지. 하지만 그 전시관의 터가 예전에는 전봉공장이자 4.3 사건 당시 서귀포의 주민들이 대규모로 수용되었던 수용소였어. 정말? 전혀 몰랐어. 그럴만해. 지금은 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 자, 그럼 정방폭포를 가까이 보러 가볼까? 동백아, 나 너무 힘들어. 잠시만 쉬었다 가자. 힘들지? 좀만 더 걸으면 정방폭포를 볼 수 있어. 근데 동백아, 정방폭포를 왜 250번으로 부르는 거야? 아까 성산에서도 그렇고 한무살도 200번 유적지라고 했잖아. 아직 못 알아차렸구나? 그건 폭포 보고 나서 이야기해줄게. 알았어. 휴, 이제 다시 가볼까? 빨리 알고 싶어. 우와, 가까이서 보니 정말 크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과거에 학살이 일어났었다니.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과거에는 핏물이 흘렀다고 해. 정방폭포가 속해 있는 여기 서기리는 면사무소, 남제주군청, 서귀포 경찰서가 있는 중심지였거든. 그만큼 토벌대에 희생된 주민이 많았지. 실제로 당시 수용소로 쓰였던 공장에는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해. 그 많은 사람들이 큰 수모를 겪었구나. 1948년에 총 6차례로 학살이 이루어졌어. 그 다음 해에는 폭포 위의 공장에서 주민 80여 명이 사살당하고 폭포 아래로 흘려보내졌다고 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핏물이 흘렀던 거지. 폭포 밑으로? 그럼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잖아. 그렇지. 실제로 떨어뜨려진 희생자 중 100여 구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상태야. 파도도 거세니까. 이곳은 소남머리라고 하는 곳이야. 왜 소나머리라고 해? 소가 많았나? 의구, 동산에 소나무가 많아서 소남머리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그렇구나. 이곳에서도 학살이 이루어졌니?
즉결 처형 자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대다수가 이곳에서 군경의 총과 칼에 의해 희생당하였어. 붙잡아 온 주민들을 근처 농해창고에서 모질게 고문한 후 이곳에서 처형했던 것이지. 이렇게 평화로운 곳이 과거에는 피와 비명이 멈추지 않던 학살터였다니 너무나도 끔찍해. 그렇지. 정말 가슴 아픈 역사야. 우리 머리도 식힐 겸 근처 공원으로 가볼까? 공원이 예술적으로 꾸며져 있네.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에 대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씁쓸한 걸 우리가 둘러본 유적지들 모두 흔적이 거의 없어졌거나 아예 관광지로 변해버렸잖아. 맞아. 많이 아쉽지. 우리가 둘러본 유적지들 말고도 제주 전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4.3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 번호들이 뭐였는지 알려주면 안 돼? 그 번호들은 유적지에서 희생당한 주민들의 수야.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아 그렇지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겠지만 당시에는 어린이나 여자나 노인 할 것 없이 정말 무자비하게 학살이 이루어졌었거든. 그런 의미였구나. 그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어.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희생자도 생존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은 거잖아. 그러게.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 그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고 기려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이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해 알아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제주도의 비극을 기억하며 살도록 하자. 그래. 나에게 뜻 깊은 경험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별 말씀을. 나를 잊지 말아줘. 성산면에서 4.3 사건으로 인해 5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진 고문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한모살터에서 제주도민 200여 명이 총과 칼에 희생당하였습니다. 정방폭포 일대에서 250여 명이 무고하게 죽어가야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표한 4.3 사건의 총 민간인 희생자 수는 14,442명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를 추산하여 보았을 때 4.3 사건으로 인해 죽음을 맞은 제주도민들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때 주민들의 눈물과 피로 물들었던 제주 4.3 사건의 흔적들은 시간을 굴복하여 점점 무관심 속에 지워지고 있습니다. 당시 무고하게 죽어가야 했던 주민들, 그들이 바라보았던 바다와 하늘을 우리는 계속해서 되새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알까? 그때 총과 칼 그리고 죽창에 찔리고 찢기고 밟혀 죽임을 당한 그걸 목격한 저 앞바다의 통곡을, 구천을 맴도는 한 맺힌 영혼의 절규를, 그 아픈 역사의 파편들을, 말 없는 현장의 돌담 벽에 붉은 동백 꽃잎으로나 새겨둘까? 하얀 국화이 판잎 한잎 떼어 해해 연년 조각난 세월로 붙여줄까? 먹으면 되겠다. 자, 먼저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체육과 20학번 안영채입니다. 저희는 서귀포 동부권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1일차인 어제 촬영했나요? 어제는 간단히 터진 목 방문했습니다. 어제 촬영한 느낌은 어땠나요? 진짜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 희생자들 이름이 쫙 적힌 걸 보는데 진짜 기획하면서 찾아봤던 거랑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어디 촬영해요? 오늘은 이제 그 성산 쪽 가서 우뭇개 동산이랑 그 성산지서 예터랑 성산 국민학교 예터를 방문할 예정이고 오후에는 한모살 갈 예정이에요. 이 팀에서 맡은 역할은 뭐예요? 팀에서
저희가 아직 영상 편집을 안 해서 그까지 배분을 하지는 않았고 콘티를 보면서 여기 찍어야 돼, 저기 찍어야 돼 이렇게. 장소원 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요만큼 할까요? 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체육교육과 20학번 홍세진입니다.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영상 2개를 기획 중인데요. 첫 번째 영상은 이 동백이와 다랑이가 등장하는 이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또 그 의미를 아는 영상을 기획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정확한 배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장소별로 촬영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인형을 들고 역할을 하는 친구, 그리고 이제 대본을 읽어주는 친구, 총 감독하는 친구 이렇게 나눠서 장소별로 나눠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기획을 해서 아나운서와 기자로 컨셉을 잡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기자로 그곳의 의기마을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자하고 아나운서 역할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직 촬영을 안 해봐서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살짝 대본을 외우고 바로 촬영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편집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살짝 어렵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분들하고 직접 인터뷰도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선택을 시도해 봤는데 이게 원래 초등학교 교직원과 하려고 했는데 선택이 어려워서 아마 저희끼리 배분을 해서 또 인터뷰를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자 역할하면서 어려울 거라고 예상되는 점은 어떤 점인가요? 네, 저희가 아직 촬영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예상이 안 되지만 우선 날씨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야외에서 대본을 외워서 직접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또 편집 과정에서 뉴스 화면을 이제 따고 그리고 크로마키를 하고 왔다 갔다 화면을 해야 하는 장면이 있어서 편집 과정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도민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고 싶으세요? 저는 현장감을 담기 위해서 제주 도민과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컨택이 안 돼서 못하게 되었지만 혹시 한다면 좀 제주 그 상황을 조금 묘사하거나 혹은 그런 심정을 저희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과 3학년 박유진입니다. 예. 애초에 계획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다랑시구를 못 가게 돼서 아쉬웠던 점은 없나요? 저희가 4.3 사건을 최대한 잘 담기 위해서 다랑시골에 대한 사전조사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게 되어서 그 조사를 하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그 과정에서 더 4.3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역 미리 조사하면서 그런 지역이 있었나요? 제가 일단 최근에 간 곳이 우묵계였는데요. 거기서 조사하면서 느꼈던 부분 잠시만 끊을게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네. 지금 앞으로 촬영하게 될 장소 그리고 어저께 장소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어제 터진목을 촬영했는데 거기에 있는 희생자분들의 이름이 적혀있고 추모글이 적혀있는 비석이 있었는데 그 사전조사 했을 때랑 다르게 그분들의 이름을 직접 보고 추모글을 저희가 천천히 읽어보고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더 4.3 사건을 기억하고 비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리고 내일 일정이 있는데 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 중점적으로 촬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유적지만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 4.3 사건의 피해자분들을 기리는 마음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영상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체육교육과 전현지이고요. 이번에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동기가 뭔가요? 제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성산일출봉을 가는 길에
비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좀 제주에서 즐기기만 하였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고 4.3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4.3 사건 관련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 도원한테 알게 되어서 그래서 뜻깊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팀 4명이 결성된 이유,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굳이 이 4명이어야 하는 이유. 우선 저는 이제 참가를 권유받은 입장이고 저희 총무가 아주 좋은 친구 총무가 누구죠? 저희 박유진 학생이 음, 아주 좋은 친구들을 섭외해 주셨어요. 서로 친해서 된 게 아니고 박유진 학생의 섭외 때문이요? 네. 좀 말을 오케이. 이 팀이 이 4명이 결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여행도 같이 많이 갔다 왔고 또 제주도를 최근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유적지도 함께 방문을 했었고 그때 뜻이 모여서 제주 4.3 사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엄마다. 철수야, 내일 봐. 학교에서 나온 국민학교 3학년 호영이는 엄마에게 달려가요. 호영아, 오늘 5일장에 서는 날이니까 장판거리에 가자. 엄마가 말했어요. 장판거리에서 엿 하나를 물고 신이 난 호영이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해가 지기 전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장에 있는 말들에게 밥을 주러 간 호영이. 말들아, 이 밥 먹고 건강하게 쑥쑥 커야 돼. 빨갱이 녀석들이 모여있는 이 마을에 소탕작전을 시행한다. 총소리가 들리더니 군경토벌대가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로 도망갔지요. 도망가는 사람들의 등 뒤로는 마을이 불에 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함께 도망가다 놓쳐버린 아버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소식이 닿지 않는구나. 우와,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가 살던 동네예요? 근데 왠지 쓸쓸한 느낌이에요. 할아버지가 살 때에는 장터도 열고 사람도 북적북적한 마을이었단다. 그런데 순식간에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었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엔 그날이 생생하단다.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겠지? 네, 할아버지. 저도 더 알고 꼭꼭 노력할게요. 앞선 동화 잘 시청하셨나요? 동화의 배경은 제주 4.3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한 단독 정부의 수립을 반대하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원했던 사회주의 세력과 제주도민의 민중봉기 4.3 사건. 이것을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 이승만 정권은 사회주의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민을 희생시키는 초토화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주도 중간산 마을에 불을 지르고 무차별 학살을 하였습니다. 그 잔혹한 역사의 현장에 저희 방송국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 남원 의귀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남쪽에는 아름답게 솟아있는 넋이오름, 마을 주변 서중천과 의귀천이 굽이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장판거리는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5일장이 서던 곳으로 과거 의귀마을의 변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의귀마을은 조선시대 중엽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돕기 위해 1300여 필 이상의 말을 조정에 바친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이자 일제강점기 1926년까지 서중면 사무소가 있었던 남원읍의 중심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중면 사무소의 옛터 자리엔 이 표지석만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지난날의 영광과 아픈 상처를 극복해온 의귀마을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한 지표로 삼고자 이 표지석을 세웁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제주 남원 의귀마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제주 의귀마을은 제주 4.3 사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제주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특히 서귀포시 무장대 습격이 있던 1948년 11월 7일 의귀마을에서 다른 지역보다 군경 토벌 때의 강경 진압작전이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아무런 예고 없이 의귀리에 들이닥친 군경 토벌대는 무조건적인 방화와 학살로 의귀리 주민들을 내몰았습니다. 이렇게 초토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마을 방화와 학살은 4.3 기간을 통틀어 의귀리가 맨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군인들은 남원 일대의 중산간 토벌을 맡아 매일같이 주변 수색에 나섰고 마을 주변의 숲이나 궤에 있는 주민들을 발견하면 즉시 총격을 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터를 잃게 되었는데요. 인근 오름과 궤에 숨어 있어 살거나 산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궤가 무슨 뜻인가요? 궤란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려져 있고 땅속으로 깊숙이 파여 들어간 굴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곳이 4.3 사건 당시 주민들이 피신처로 이용한 장소인 의귀천입니다. 의귀천은 서중천에 비해 경사가 높아서 작은 소와 궤가 많은데 이 궤에서 주민들이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의귀천은 당시 곳곳에 물이 많아 사람, 가축, 농사에 필요한 물을 사용하여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의귀마을에서 매우 큰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바로 이곳이 의기초등학교입니다. 의기초등학교는 1941년 개교하여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4.3 사건 당시 의기초등학교는 의기리, 수막리, 한남리, 신흥리 총 4개 마을의 어린이들이 함께 다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하지만 4.3 사건이 시작되며 1948년 폐교되었으며 그 이후 12월 26일부터 군인들이 주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토벌이 본격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로잡힌 주민들은 의기초등학교 건물에 수용되었습니다. 또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소문을 들은 이 일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이 이중대에 기순하자 같이 수용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1949년 1월 12일 의기초등학교에서 매우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장대는 학교에 수용 중이던 주민들의 안위를 도모하고 토벌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날 새벽 의기초등학교를 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중대에 의해 무장대는 2시간여의 전투에서 51명의 사망자를 내며 거의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학교에 수용 중이던 주민 60여 명이 학교 동쪽의 밭으로 끌려가 학살당하였습니다.
바로 이곳이 4.3 사건 당시 의기초등학교의 동력밭입니다. 그 희생자 중에는 부녀자와 어린이들까지 있었으며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희생은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송룡이굴에 나가 있는 홍세진 기자가 이기리 주민 오영석 씨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세진 기자. 여기 전부 이거 마을이었던데 이거 마을 이거 다 집들 있었던 집 있었던데 그런데 그때 해가지고 다 전소가 돼버려 다시 여기가 그 당시에 우리 마을이 의기리 마을이 내가 듣기로는 350. 그 당시 이게 아주 큰 마을 중심 요 지역의 중심 마을이 그 뭐 가시린 저쪽에서 중심 마을 그렇게 해가지고 큰 마을이었는데 흔적 없이 다 타고. 우리 큰어머니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발발하자마자 사상이 일어나자마자 요 수망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 해가지고 이제 뭐 검문인가 아무튼 간에 이 사무소에 모였던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 온다는 걸 하고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도망쳤는데 그냥 바로 사살했어.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야 손지 며느리야 손지 며느리하고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손자들을 중손자들을 내한테 줘라. 이 늙은이야 죽이겠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등이었고 앞에 그대로. 92살 되신 할아버지가 형무소에 가서 5년 7개월 복역하고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할아버지라 90대 중에서 해가지고 살아있는 분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곳은 앞서 말씀드린 의기국민학교 교전에서 사망한 무장대의 시신이 집단 매장되어 있는 송령이 골입니다. 이들의 시신은 학교 옆에 흙만 대충 덮여진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그해 봄 토벌대의 지시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져 집단 매장되었습니다. 현재 가족이 찾아간 일부 시신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신은 이 세 개의 구덩이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2004년 생명평화탁발순례단, 4.3연구소, 현이합장묘 4.3유족회 등이 생명의 존엄과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담아 천도제를 지냈고 그 후 시민사회 단체 등이 매년 8월 15일에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곳은 집단 학살당한 주민 80여 명이 처음 매장된 장소인 현이합장묘 예터입니다. 당시 주민들의 시신의 수습조차 허용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신은 흙만 덮인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이후 현이합장묘에 매장되었으며 의로운 넋들이 함께 묻혔다는 의미를 담아 현이합장묘라는 묘비를 세웠습니다. 이후 이 묘역이 인접한 도로에 돌출되는 상황에 이르자 새 묘역을 마련하고 새롭게 안장한 곳이 바로 이곳 현재의 현이합장묘입니다. 2003년 9월 16일 이장을 위해 새 구덩이의 유해가 발굴되었는데요. 수습이 힘들 정도로 엉클어져 있어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서쪽 구덩이 17구, 가운데 구덩이 8구, 동쪽 구덩이 14구 등 총 39구의 유해와 50여 점의 유품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2003년 9월 20일 지금의 현이합장묘의 안장 이후 해마다 음력 8월 24일에 이곳에서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19일 현이합장 영령 유허비를 세워 억울한 희생자들이 묻혀있던 곳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통하고 억울한 사건이 의규마을에서 일어났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주 4.3 남원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규마을을 직접 취재하며 그날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던 그날의 참상,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지금까지 남아있을 잔혹한 기억을 우리는 더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SNUE 제주 4.3 사건 특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